3월 16일 JBC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JBC다는 라이브고 JBC가 방송은 JBC다에서 했던 실시간 방송을 녹화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082일입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보름 뒤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만 3년 구속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불법 인신감금 이런 와중에 있어서 지금 오는 4월 15일 총선도 약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예상했던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거의 뭐 사실상 더블 스코어로 패배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패죠, 완패.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소독약 뿌리고 다니면 뭐합니까? 황교안 자체가 이번에 종로에서 완패하면요, 황교안은 정배를 될 것 같아요. 그냥 왔다가 1년 천하로 그냥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될 것 같은데, 자, 본인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교안이는 자유공화당의 통합제의를 묵살합니다. 오늘 오전에 자유공화당은 아침 당직자 주요 최고위원 회의했어요. 오늘 또다시 조원진 대표는 이 통합이든 연대든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외면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황교안이만 몰락합니까? 아닙니다. 자유공화당이 지금 오늘 리얼미티 여론조사 보니까요, 2.4%가 나왔습니다. 2.4%. 수도권에 있어서 이 박빙 지역에 있어서 당선율은요 3에서 5% 사이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좌파 정권을 지지하고 또 이 잘못된 여론조사로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는 리얼미티가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요, 좀 실질적으로 우리 자유공화당의 여론조사는 아마도 7, 8% 이상이 나오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더 지금 현재 지지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공화당 자체는 1인 당원들이 자유공화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자유공화당을 지지하는 자유우파 애국국민들은요, 본인 스스로가 기자가 돼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PD고 본인 스스로가 이 사회를 알리는, 또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선거운동은 또 출마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미래통합당 가지고는 과연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적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김무성이 등 쓰레기들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시키려고 했던 개헌에 착수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나라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황교안이는 아직까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도 이 칼이 그냥 흐르는 종이 칼인 줄 알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JBC가 방송은 황교안이 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야권이 바로 설 수 없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황교안이를 지금 말 그대로 작살시키고 그냥 내보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황교안이가 한국당의 대표로 이 황교안이가 후보자로 출마할 때부터도 가방송은 30가지 이유를 들은 상태에서 황교안이가 왜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느냐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불과 1년 3개월 전에 강조했던 황교안이가 왜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 속에 있어서 지금 이 자유공화당 또 종로에 이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와중에 있어서 신모 씨, 박정희 대통령 둘째 딸 남편 신모 씨도 오늘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그래서 18일 날 박정희 대통령 이 묘비 앞에서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요지경입니다. 요지경인데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한교안입니다. 한교안. 문제는 한교안.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문법입니다. 문법.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 국민들입니다. 개돼지 국민들. 뭐 신모 씨가 출마하든 홍모 씨가 출마하든 디모 씨가 출마하든 항모 씨가 출마하든요. 뭐 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굴러 잘 되기를 바란다. 행운을 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뭐 그건 정보 차원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이가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결과 보면요. 50.5%입니다. 한교안이가 30.2%. 이 정도 된다 그러면요. 한교안이가 종로 출마할 때부터 머뭇머뭇거렸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또 한교안의 특징이 또 이 묻던 개념들, 또 교활한 것들, 어정쩡한 것들, 결정을 미루지 못하고 어정쩡한 것들, 우물쭈물하는 것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요. 이 선택입니다. 결정이고요. 선택과 결정.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요. 이 선택과 결정은 이거는 그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문빵 정권이 한 달 만에 지금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 왜 환영을 받지 못하냐면 진작했어야 되죠. 이것저것 눈치 보다가 결국은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이런 과정들 보면요. 이 정치 지도자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결단력, 결기. 그래야만 국민들이 믿고 지지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교안이가 우리 밑으로 갑시다. 저를 따르십시오 하면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국민들, 이 개돼지 국민들, 정신 나간 국민들 빼놓고 따를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본 그동안의 야권 지도자 중에서는요, 가장 무능한 자가 저는 넘버원 뽑아라 그러면 한교안을 뽑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안철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지금은 자유체제 전쟁이 있어서 지금 전쟁 기간입니다. 저는 한교안이 같은 자들, 대구 경북에 이 중국발 역병 우한 코로나가 그렇게 걸기했을 창궐했을 때 그때 마음만은 대구에 가 있다. 마음만은 대구에 가 있다라는 저런 자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요. 미친 짓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낙연을 지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낙연이가 되나 저 똑같습니다. 한교안이 저 되고 나면요. 더 기고만장해지고 대한민국 국민 알기를 더 확실히 껍질합니다. 저기서 그냥 확인 사살해가지고 나라를 보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한교안이를 날려보내는 건 상관없는데 한교안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미래통합당에 출마했던 그런 개쓰레기들도 전부 다 날아갈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은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을 동조했던 쓰레기들 그리고 좌파 시각을 갖고 있는 자들 소위 말하자면 유승민이 김무성이 김형옥 키즈들이 지금 대거 공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플러스 교활한 한교안이 또 이런 자들 플러스 위장 기회주의자들 이들이 묶여있는 이 미래통합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저 좌파 문재인 정권과 대응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좌파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알다시피요. 저는 좌파의 생리 좌파의 움직임들, 동향들, 좌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알고 있는 놈 중에 한 명입니다. 저런 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에 우리의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 허허, 그럴 바에는요, 이 생선가게에 고양이에게 주인을 맡기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보면요, 악령이 씌어져 있습니다. 악령. 저는 악령을 이래 생각할 때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 악령을 가끔씩 올립니다. 야, 똑같은 이런 구조가 가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의 지지율이 또 47% 이상이 됐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자, 47.2%의 문재인 지지율이 노는데요. 지금 이 경제 위기, 중국발 역병의 창궐, 중국발 이 역병에 수입했던 이 장본인,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잘해가지고 이 국난을 이제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중견기업들이 앞장서서 진단지를 만들고 또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이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또 국민들이 선수수범 거기에 참여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가 닥치고 모가지 칼이 닥치면 그때부터 어떤 이 극복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이 국민이라는 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정권은 전혀 이 국민들이 이 중국발 역병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모르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오히려 국민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짜파구니나 쳐드시면서 채웃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는요,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이 합병을 돋구게 해줬던 장본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47.2% 나왔다.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들. 두 번째는 대깨문들, 돼지 국민들이 많다는 것들. 이런 과정인데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에 악령이 뒤집으셨다. 악령이 뒤집으시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탄파들로부터 악령이 뒤집으시면 나라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혁명가라고 자처했던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탐욕스러운 인간들, 빼앗고 흔들고 이 공상주의 악령의 이 전성시대 종말을 구했던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거기 보면요, 이 악령은 정말 이 사회에서 잘못된 것들을 뒤집어 씌우고 이 사회에서 올바로 나가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뒤집어 씌우고 선동을 해가지고 사회를 흔들고 사회를 혼란을 일으키고 이 사회 혼란과 사회가 뒤흔들릴 때 국민들이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은 게 그 교회 가가지고 지금 요새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으러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있는 목사라는 쓰레기들이, 전체 다 목사를 저는 퇴행하지 않지만 그 목사라는 쓰레기들이 오히려 악령에 뒤집으셔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워가지고 악령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인간에 대한 극악한 인격 모독과 자살, 방조, 방화, 살인 등이 극악한 사건들을 모의 획책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 휩쓸려 갑니다. 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이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살인과 또 그토록 많은 이 사회에 대한 안악한 분위기를 형성시켰는가? 그 이유도 모른 채 이 사람들은요, 전분적으로 악령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극도의 사회 혼란으로 더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도 왜 문재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항의합니까? 또 이 촛불에 대한, 이 촛불이 잘못됐던 이 사기 쿠데타라는 것들이 우리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촛불 강풍에 휩싸이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촛불의 악령에 쓰여가지고 이 대한민국 자체를 또다시 이들은 이 사회주의 견을 시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 악령을 처박기 위해서는 소위 이제 다른 법이 나와야 됩니다. 악령을 처박기 위해서는 악령에 뒤집어 신자들을 패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악령에 뒤집어 신자들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지하여 할 수 없는 행설수설한 이 강난, 선과 악 사이의 이해관계를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위 윤리, 도덕과 모든 지적 수준이 다 무너진 이 사회, 발작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를 잊어버린 사회는 결국은 파멸이고 공멸입니다. 파멸과 지금 공멸의 길로
대한민국 하는데 그래도 이번 중국발 역병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들, 이 중국발 역병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속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의지, 다시 말하자면 이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이겨내 가지고 악령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그런 힘들이 있다 그러면요, 이번 총선은 아마도 자유우파 국민의 승리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우파의 승리로 기결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미래통합당에 있는 자들이 악령이 뒤집어 씌운 자들입니다. 그 악령이 무엇이냐? 그 악령은 바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사악함, 이 사욕을 챙기기 위한 그런 자들로 지금 모여 있는 것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구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이 미래통합당은 불안할 것입니다. 제일 불안한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바로 자유공화당인 것입니다. 자유공화당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자유공화당은 지금 악령에서 깨어난 자들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유공화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 악령,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겠다는 그 악령을 물리치고 오직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령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두려워하고 미래통합당에서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자유공화당 후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진을 같은 경우도 강진을은 지금 문재인이 입적을 했던 고민정이라는 전 대변인이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이가 출마했습니다. 그 뒤줄 여론조사도요, 고민정이가 44.5%, 오세훈이가 36.8% 놉니다. 오세훈이 국민적인 지지를 많이 받고 대한민국의 지 나름대로 보수우파 통합을 외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외쳤던 이런 쓰레기자들이 왜 오랫동안 정치적 경험이 있고 자기들 스스로가 대중 인지도가 높은 이런 자가 왜 어떻게 했어? 이제 새삐리, 소위 말하자면 촛삐리 같은 고민정에게 아주 8% 이상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표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낙연이도 아슬아슬하게 나경원이도요, 이수진이라는 그 전직 판사한테 아슬아슬하게 지금 약간 0.몇 % 이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기들이 말하는 중도 보수 우파를 읽고 가고 한다 그러면요, 거기서 자기들은 1등 우승해 나가야죠. 이게 뭐냐면요, 이들의 지금 현재 이 격차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입니다. 무응답층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유우파 국민들, 가만 보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만약에 이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이 통합을 이루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른다 그러면요, 이들은 전적으로 다 올빵하죠. 올빵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중도 보수에 대한 표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1,500만 표들, 이 표들은 그냥 앉아서 주워먹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그 논리, 가장 간단하게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이 판단과 이게 따르는 나름대로의 정리가 안 돼 있는 그 한교안이, 저런 자들이 지금 현재 이 권력의 눈물과 악령의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 이 총선에 있어 키는 자유공화당이 찍고 있습니다. 이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 50.5%, 한교안이 30.2%, 한교안이는요, 그냥 접시물에 빠져가 더 뒤지는 게 제일 속상할 겁니다. 이 정도까지 20.3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이것을 역전할 수 있을 때 그렇다고요? 역전하면 제가 그만둘게요, 그냥. 역전하면요, 제가 한교안이 내 말 남아가가지고요, 한교안한테 하루에 매일 아침에 한교안이 정치 그만두는 날까지 제가 100번씩 절해드릴게요. 한교안은 안 됩니다. 여기서 될 수가 없어요. 다만 한교안이 여기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유공화당 후보 단일화를 하고요. 지금 한교안이가 지금 아마 출구 전략을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김종인이를 선대본부장에 영입했는데 공동선대본부장에 영입시키려고 하니까 김종인이가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김종인은 선대본부장 맞지 않겠다고 빠졌어요. 김종인 카드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교안이가 오늘 이제 자기가 선대본부장을 맡겠다 그랬습니다. 한교안이 네가 지금 30.2%밖에 안 나고 이낙연한테 지는 자라가 선대위원장은 본인이 맡겠다 그럽니다. 한교안이의 싹한 교활한 욕심이 오늘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들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자가 앞장서 가지고 문재인이가 지난 1월 15일 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기업 발의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펴니까 황교안이 앞장서 가지고 1월 22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발의에 대해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자기 이 총선이 끝나면 그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자입니다. 황교안이는요, 싹하고 규활하고 뱀 같은 자이고, 황교안이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 문재인의 제2국무총리입니다. 제2국무총리는 황교안입니다. 그래서 이 황교안이가 지금 스스로 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겠다. 본인이 이낙연이에 비해서 20.2% 지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본인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겠다. 어정쩡한 자세에서 황교안이가 지금 이 대통령 후보 지지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이보다 떨어졌습니다. 이낙연이가 여전히 1위고 이재명이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황교안이 3위로 떨어졌습니다. 황교안이는 조만간 조건 없이 정말 사라질 것입니다. 왜? 국민적인 역병, 중국발 역병이 코로나19가 왔을 때 이에 대해서 용기 있게 대처하고 했던 이재명이는 그 나름대로의 쇼맨십을 발휘하면서도 용기 있게 대처를 했어요. 그 국민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이는 뭘 했습니까? 마음은 대구에 가 있다. 맨날 틈날 소독기 뒤에 메고 종로에서 뿌리고 다니는 그 역할밖에 안 하는 자가 자기가 선대 본부장을 맡겠다. 참 이 속아 웃을 일입니다. 속아 웃을 일이요. 정말. 저는 그때 이 미래통합당 자체 유승민이 퀴즈 그저 촛불 세력에 일조했던 자들, 문재인 탄생을 찬양했던 문재인의 찬양했던 자들, 문재인 선물에 감동받았던 자들, 1천만 태극기 우파 국민을 애면해 공천들, 좌파 인사 탄핵 찬성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공천들, 이것은요 김용호가 이 정치적 퇴장했지만 이 김용호의 퇴장은 뭐냐면 바로 이 김무성이가 지난 이 총선에서 도장을 들고 튀었던 나르시아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속에 있어서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파의 가치를 심으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보수파의 가치를 삭두리 자르려는 그런 공천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라는 소리가 납니다. 자, JBC 가방송은요. 사실 이 미래통합당하고의 이 통합은 반대합니다. 자유공화당은 자유공화당대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게 JBC 가방송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방송은 통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느냐?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싸악한 자들, 저 쓰레기들, 저 무식한 자들, 무능한 자들, 저 사리사욕에 문뜬 자들,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들, 악령에 뒤집어 씌인 자들, 사탄 쓰레기들, 그렇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JBC 가방송의 어떤 논리로서는요. 저들은 저는 하지 말합니다. 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 논리는 다르거든요. 저는 정당인이 아니고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언론인입니다. 언론인의 관점에서는 좀 반대합니다. 하지만 정당의 정치 논리에서는 왜? 정당이 정치에 있어서 논리에서 선거에서 이겨야만 존재가 있고 선거에서 이겨야만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을 막든 뭐 안 막든 간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 선거에서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이야기했던 강한 자가 살아남게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공화당이 지금 현재 오늘 또 뭐 자유공화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미래통합당의 통합을 제의한다. 통합을 하자. 연대든 통합이든 하자라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제 개인은 반대예요. 제 개인의 의견과 자유공화당의 의견은 일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유공화당 의견은 그냥 존중해 줄 따름입니다. 제 개인의 의견은요. 저런 놈들하고는 같이 해본들. 뭐 이유가 뭡니까? 저런 놈들 같이 해본들 소위 말하자면 사탄파들 저런 자들 같이 해본들 뭐 의미가 있습니까? 좌파나 저 어떤 악령에 뒤집어 씌인 자들 저들은 똑같은 자들입니다. 저는.
똑같은 자들이에요. 저들이 지금 국민이 원하는 혁명적 공천을 했습니까? 개혁적 공천을 했습니까? 저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원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하면 다 나가버립니다. 왜? 뻔한 얘기가 더불어민주당 뻔한 놈들 아니겠습니까? 뻔한 놈들 이야기 보면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썩어 빠진 악령의 신 이 미래통합당 있는 자들 빨리 깨우쳐가지고 대한민국 후에 똑바로 압승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때리패고 그들을 달래고 그들을 훈련하는 게 그게 또 이유가 목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 이런 현상들 소위 말하자면 지금 중도 보수 우파의 통합이 논리는 어디서 놓았습니까? 저는 이 반문연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그 위험성들을 2년 전부터 JBC가 방송에서는 그것을 딱딱딱딱 지적해 왔습니다. 이 반문연대로 가면 첫 번째 이것은 사기 탄핵의 면죄부 연대가 될 것이고 이것은 이 대한민국 태극 우파 국민들을 외면하는 연대가 될 것이고 또 이 반문연대를 추진하는 것들이 지금 김무성이라든지 또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됐던 저기 뭐 박근혜 대통령이 누나라 불렀던 그 쓰레기 윤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자들이라든지 또 반문연대를 했던 애들이 보수파의 탈을 쓴 시민단체들이라든지 또 이런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또 반문연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반문연대 주장에 대해서 일부 보수 유파 유튜버들도 여기에 찬성하고 여기에 들어가고 특히 반문연대를 부르짖던 분들은 누굽니까? 바로 정강원 목사님이에요. 그 방송이 이 반문연대를 철저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반문연대로 가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대한민국의 종착역이 바로 이 대한민국을 말살시킬 수 있다. 이들의 악령에 의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팔아넘길 수도 있다. 이 반문연대는 바로 무엇이냐? 개헌을 노리는 자들의 연대다. 이 반문연대는 또 뭐냐? 이것은 이 좌파 연정과 갈 수 있는 연대다. 이 반문연대는 뭐냐? 이것은 이 내각제 그리고 나서 연방제로 가는 수순의 연대다라고 까방송 2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2년 전부터. 물론 이 반문연대에 관련해가지고는요,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 대상으로 이 대한민국이 발전되면 어떻게 되겠냐 해가지고 반문연대의 깃발 전체 태극기 세력뿐만 아니라 반문재인 세력도 다 뭉쳐야 된다는 것을 역설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역설을 하고 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제 반문연대라는 말들이 싹 퍼지게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반문연대 오류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야, 이것이 악용당했다. 이 제가 생각했던 반문연대와 태극기, 이 반문연대는 이 모든 태극기 대한민국 우파 세력들 모두가 다 여기서 반문연대를 형성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반문연대를 김무성이 같은 애들이 싹 박근혜 대통령 누나라 불렀던 그놈들하고 이래 몇몇 모여가지고 싹 빼가지고 반문연대, 한교안도 반문연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문연대의 실체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반문연대로 뭉치면 안 돼요. 반탄핵연대로 뭉쳐야 된다. 반탄핵연대로 뭉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심으로 뭉치는 하나의 연대가 형성된다. 그럴 경우에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1000만 표표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표, 그 힘들이 바로 저는 이 미래통합당, 자유공화당의 그 힘으로 간다고 봅니다. 지금 이들은요,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대 문재인 싸움, 자유체제 대 사회주의 체제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 1차적으로 침몰하고 그걸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때 이 유영아를 예의주시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2메시지 놓을 것으로 보입니까? 라고 하니까 유영아 변호사는 더 이상 안 놓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바로 의식우심. 유영아가 무엇인데 더 이상 안 놓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측이지만요. 왜 그런 발언을 왜 합니까? 더 이상 안 놓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다. 더 이상 놓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미래통합당적으로 작살납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유영하가 그 발언을 했습니까? 유영하가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는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요, 아주 본인이 변호인은 변호인답게 그게 제 발언이 나올 것 같습니까? 라면요, 그런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겠죠.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 본인이 거기서 왜 선을 꺼버립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버리면 본인 뜻에 반하는 거고, 메시지를 안 냈을 경우에는 본인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말 많은 인간들 싫어합니다. 저때 지난 6일 날 유영하가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 1시간 반 동안 떠들더구만요. 1시간 반 동안 떠들 내용도 없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답변 신담 잡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대통령의 척근은 입이 무거워야 되고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가릴 말은 가려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온갖 얘기 다 두고만요. 별 얘기 다 두고만요. 별 이야기. 대통령 팔이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 정도, M8도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게 해서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런 대통령의 건강은요, 공식적으로 국가가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금기사항입니다. 그냥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오른팔 또 M8도 좋지 않습니다. 그 정도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모션을 쳐도만요. 이렇게 하고, 이야, 정말 그걸 보고요, 저자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떠들면 일반인들, 다른 사람들 만나면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흘리고 얼마만큼 엉터리 같은 정보를 주고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는 제가 등골이 옥삭합니다. 그래서 제시카 방송에게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정 선생님 한 번 더 대통령에게 편지를 한번 적어주이소. 대통령에게 유 변호사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해주이소.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안 적습니다. 왜 안 적느냐? 저 안 적는다 했는데 또다시 적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런 이 대통령 측근들의 그런 모습들, 측근 변호인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대통령 측근 변호인이 거기서 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에 지난 14일 날 면접하러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영하라는 그런 이 명찰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대한민국 망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하가 지금 면접 보러 다닐 군벌입니까? 대통령을 변론하고 대통령과 끝까지 소위 같이 낭떠러지에 죽을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것은 대통령을 변호했던 운명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운명을 가진 자가 명찰을 달고 미래통합당 앞에 서서 거기서 총선 관련해가지고 면접을 볼 기분이 납니까? 그리고 나가가지고 공병호라는 자는 면접심사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분열시킨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그리고 이 유영아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지 않겠다. 이미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이다고 그는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하고 면접을 봤다. 그만하시죠, 유영아 변호사. 유 변호사 그만해라고요. 저는 자고로요, 사람 간상을 볼 때는요, 입이 야불야불하고 허불허불한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간상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 보면요, 물론 이 유 변호사가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던 인정. 만약 저한테 대통령에 대해 헌신하면 저는 더 합니다. 대통령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본인이 배지를 달고 거기서 대통령 변호인을 계속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본인이 가지고 재출마하겠습니다. 출마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 출마의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대통령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겠죠. 유 변호사, 저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마하세요.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 팩트 체크 1, 유영하는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이 입당해서 가는 거다. 대통령의 뜻이다고 이제 이것을 소위 왜곡 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물론 이것이 드러난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한테 만나가지고요. 편지에서 이 출마가 대통령님께서 출마를 하라고 하신 겁니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는데 라고 제가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쩌겠습니까? 이미 수사에는 던져진 거고.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훗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하나의 진실적 요인이지. 지금 뭐 여기서 이걸 밝힌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밝힌들 뭐 대통령에 대한 신변적 보호가 되고 됩니까? 저는요. 이 오독구라는 자는요. 죽을 때 같이 죽은들아 죽을 수 있는 거. 진시 황제가 예전에 죽었을 때 같이 다 신하 측근들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다 충복하는 이런 그런 충정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유영하 변호사의 미래한국당 입당가 나가가지고 면접가 그리고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소개했던 것 자체는 뭔가 모르는 이것이지 않겠느냐. 만약에 유영하라는 자가 진정코 본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요. 배지에 욕심이 없다 그러면 자유공화당 입당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진실과 정의를 외치고 그 속에 있어서 왜 당신들은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가 뭉치라는 메시지, 합치라는 메시지가 돌았는데 왜 당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는가라고 거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죠. 미래한국당 가가지고 배지 편말 달고요. 본인이 출연했던 그 유튜브 그 김모 전 기자와 같이 함께 면접 보러 다닙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욕 못해요. 왜 욕 못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욕 못해요. 욕 못합니다. 사람들 얼마나 부립니다. 사람이 장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처신. 예? 누울 자리 눕고 처먹을 자리 처먹어야 되고요. 잠잘 자리 자야 됩니다. 누울 자리 잘못 눕고 처먹을 자리 잘못 처먹고 잠잘 자리 잘못 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닙니까? 그거는 개입니다. 개. 동물 취급당합니다. 사람이 뭡니까? 그렇게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게 사람이죠. 하물며 그런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입니까? 대통령이 석방시키는 데 있어서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되죠. 형집행 정지에 대해서 이 정권이 윤석열 검찰 라인에서 거기서 한번 뿌리 틀었다 그러면요.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건강이 아프다 그러면요. 본인이 변호인으로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이 검찰과 이야기해가지고 검찰에 들어가지고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체킹해달라 해가지고요. 형집행 정지를 풀려나올 수 있게끔 본인이 변호인 역할을 해야 되죠. 본인이 비습니까? 뭐예요? 본인이 뭡니까? 저는 그 사람의 정체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의 변호인 이상, 더 이상의 어떤 걸 하고 있나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상적인 하나의 우리가 상식의 선에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틀렸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느낌이요. 저는 이 굉장히 촉이 강한 놈이기 때문에 느낌이 뭔가 모르는 자꾸 이게 먹구름이 끼면요. 저는 그 먹구름이 끼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불명한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저는 목도를 했던 놈 중에 한 명입니다. 제 스스로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함에 있어서 구라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방송에서 뻥친 게 있습니까? 왜 구라 뻥 안 치느냐?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영향을 따르는 저는 목적도 정치인도 안 되고 저는 정치할 이유도 없고요. 저는 정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성이 정시이기 때문에 저는 정은 좋아하지만요. 정자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정치하고 거리가 멉니다. 주변에서 정치하십시오. JB 선생님 출마하세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김형호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공천심사위원장에 김형호한테요. 제가 2014년 그 전에 제가 386 세대로서 한번 출마할 의향이 있냐를 해가지고 그때 김형호 공천심사위원장이 부산시당 위원장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한번 제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정치를 한번 할까 하다가 그때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출마하려고 제가 깐죽거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기자 시절에요. 그래서 이 금토요일 날 부산 내려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했지만
아이고 나라 막 그냥 기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대가리 숙여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밥을 사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와서 내가 왜 이거 뭐야 이거? 저하고는 정치가 안 맞습니다. 왜 이런 경우죠? 손님이 왜 왕이어야 됩니까? 중인 업장에 찾아오는데 손님은 왕으로 대접해 줘야 됩니까? 손님은 자기의 권리를 돈을 내고 와서 밥을 먹고 거기에 대해 서비스를 받고 가는 사람입니다. 한국적 정서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와서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예, 맞습니다. 예. 여기 만나보셔야 됩니다. 만나보는 건 만나보는. 저는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제가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역사를 기록하겠다.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 대한민국에서 진기록 같은 글들을 남기는 게 제 마지막 소임입니다. 그래서 그 소임을 끝내고 그냥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세상 살면서 정치권 가가지고 만나 뭐 얘기는 하고 이래야 살아야지. 무슨 뭐 거기서 다 드러내면서 아주 꼴리고 맨날 첫날 짙어지고 그냥 인생 왜 그래 삽니까? 쪽팔리게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죠. 뭐 낚시나고 다니면서 노래나 음악이나 들으면서 영혼을 튀고 그때 우는 사람들 많이 오십시오. 제가 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제 어느 날 순간에 탁 모이면 제가 옛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막 쫓기고 이런 건 싫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정치권 이 자체가요. 오늘 저녁에는 저는 이 반문연대가 왜 이 사기 탄핵 연대고 이 반문연대가 결국 대한민국의 이 사회주의 견을 시도하려는 연대인가 이 연대에 대한 그 분석을요.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오늘 저녁 7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권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이 왜 반문연대가 왜 이것이 이렇게 와 있는가? 왜 이것이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 왜 이 반문연대를 통해 가지고 이들은 이런 협작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물론 제가 시간 나면요, 그 맞아 떨어진 것들을 이 방송하기 앞서 먼저 글로서 정리를 해가지고 글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들을 먼저 알리고 나서 그다음 방송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이 방송이 끝나면 제가 이 반문연대라는 이 애초에 이 sak은 바로 사회주의 견연대 그리고 이 sak은 반문연대는 반문재인 연대가 아닌 반문재인과 함께하는 연정적 연대다라는 것. 거기서 국민들은 악령의 씨 가지고 속았다라는 것들. 그래서 왜 JBC가 방송은 진정코 대한민국이 바로 잡히려고 하면 이 반탄핵 연대가 돼야 되고 탄핵 반대했던 모든 세력들이 모이고 그 속에서 태극기 빅텐트가 치줘야 되고 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질서를 잡아가야 된다. 그 외에 이제 거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1,500만 표가 있습니다. 자유의 혼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밝혔던 것. 그러니까 지금 돌아서서 보니까 2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들이 지금 속속 다시 증명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랍니다. 와우, 내가 뭐 정치권에 있어서 내가 뭐 점쟁이 새끼도 아닌데 이거 뭐 돌아가는 판단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제가 잘 딱 지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스스로도 막 깜짝 놀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교안이가 이낙연이 완패한 결과 20.2% 정도 완패한다. 중앙일보 오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한교안이만 완패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어 미래통합당 배지를 후보를 달고 나가는 자들은 전부 다 완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 완패의 가능성은 결국은 이 자유공화당도 죽고 미래통합당도 죽는 그래서 대한민국 비장 보수 우파와 진짜 보수 우파가 다 같이 공멸할 수 있는 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유공화당이 외치는 통합에 미래통합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러나 JBC가 방송은 미래통합당과 통합에도 반대한다. 그는 JBC가 방송, JBC 다 방송의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과 정당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정당의 의견은 존중하고 지지해 줍니다. 제 개인 의견은 저는 한교안이가 손잡는 것 자체는요. 악령에 가시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잘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JBC가 방송은 JBC가 인터넷 신문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격려와 여러분들의 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7시에
왜 반문연대는 사기 탄핵, 왜 반문연대는 사회주의 견연대, 왜 반문연대는 이 반문연대가 연정, 좌파 연정 연대인가, 왜 이 반문연대는 대한민국의 이 연방제 연대로 가는가에 대한 그런 그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JBC 다방송, JBC 다방송은 라이브입니다. JBC 가방송은 이 유튜브로부터 실시간 라이브 계정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JBC 가방송에서는 라이브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